안녕하세요. 막스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다들 건강하게 지냈죠? 바로 시작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명령형입니다. 독일말로 임페라티브이라고 합니다. 명령형 독일말로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기 전에 독일어의 명령형을 언제 사용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명령형은 군대에서 쓰는 기본적인 명령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젊은 분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직업 군인이 많아서 명령문을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입니다. 설명도 명령형으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요리책에 있는 설명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반으로 쪼개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요청. 요청할 때도 명령형을 쓰는 방법으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식탁 기체에 있는 김치 먹고 싶다면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요청해야죠. 그 다음에 김치 말고 김치입니다. 독일어로 김치도 명령형으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명령형이 쓰이죠. 마지막은 경고입니다. 심판이 반칙하지 마 라고 할 때요. 자, 지금 독일어로 명령형 언제 쓰는지 배웠으니 명령형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명령문은 항상 다른 사람한테 접속법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직접적인 대명사만 써야 돼요. du 아니면 ihr 아니면 sie. 그리고 명령형 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높은 명령형과 하지 마세요. 반말 명령형이 하지마! 있습니다. 명령문 만들기 어렵지 않지만 명령의 동사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는 법칙 몇 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동사로 시작합시다. 가다, gehen 이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이죠. 집에 가 라는 반말 명령문을 말하려고 하면 일단은 동사의 원형 n 빼고 다 됐습니다. 가다 같은 경우에는 gehen의 n 빼고 ge만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대명사 안 씁니다. 그래서 집에 가 라는 말은 독일말로 geh nach Hause 이라고 합니다. 반말 형태 너부터 너희들로 갑시다. 복수형으로 말하려고 하면 한 글자만 달라요. n 펜 다음에 t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도 대명사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집에 가 라는 말은 독일말로 geht nach Hause 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요청할 경우가 있죠. 그때는 그냥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그런데 반말과 다르게 대명사 sie가 써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세요 라는 명령 독일말로 gehen Sie nach Hause 이라고 합니다. 지금같이 gehen과 같은 일반 동사를 봤죠. 그런데 일반 동사 아닌 다른 동사들도 있죠. 예를 들면 essen. essen이 변화할 때 e가 i로 바뀝니다. 이 동사들을 어떻게 쓸지 알기 위해 사과 먹어 독일말로 번역합시다. e가 i로 모음 변화하는 동사를 명령문에 쓸 때 여기서도 n 뺍니다. 그 다음에 e가 i로 변화하면 그칩니다. 여기서도 대명사 없습니다. 사과 먹어 라는 말을 독일말로 걸어서 iss den Apfel 입니다. 너희들 독일말로 ihr 같은 경우에는 e가 i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까처럼 n 빼고 t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사과 먹어 독일말로 esst den Apfel 이라고 합니다. sie 같은 경우에도 e가 i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빼거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존댓말과 같이 sie가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세요. 독일말로 Essen Sie den Apfel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가 E로 변화되는 동사입니다. 책을 읽어 라는 말은 아까처럼 일단 N 빼고 그 다음에 E가 E로 변화하고 끝입니다. 책을 읽어 라는 말은 그래서 독일말로 Lies das Buch 입니다. ihr 같은 경우에도 N을 뺐지만 E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책 읽어 독일말로 Lies das Buch 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댓말 있죠. 여기도 Sie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 읽으세요 독일말로 Lesen Sie das Buch 이라고 합니다. 명령형 쓸 때 특별한 동사 종류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원형을 튼 아니면 든 아니면 는 아니면 문으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arbeiten 일하다, finden 찾다, öffnen 열다, atmen 숨을 쉬다.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펴봤던 방법으로 명령문을 만들고 추가로 e를 붙이세요. 그래서 더 빨리 일해 라고 할 때 arbeit schneller가 아니라 arbeite schneller 이라고 합니다. arbeite schneller 니모를 찾아는 그래서 finde Nemo 라고 합니다. finde Nemo 아까 전 방법으로 비교하면 geh 라는 명령형 끝에 e가 없고 arbeite 아니면 finde 라는 명령의 끝에 e가 있죠. 복수형 같은 경우에는 e 대신에 et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arbeitet schneller 아니면 findet Nemo. 존댓말 같은 경우에는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명령문은 아까 썼던 명령형으로 쓰면 됩니다. Finden Sie Nemo. Arbeiten Sie schneller. 예외들도 이번에도 있죠. 3개 있습니다. sein, haben, 그리고 werden 들은 예외입니다. 예를 몇 개 봅시다. du 같은 경우에는 sein, i, sei, haben, i, hab, werden, i, werde로 변화합니다. ihr 같은 경우에는 sein, i, seid, haben, i, habt, werden, i, werdet 변합니다. 마지막에 sie 같은 경우에는 sein만 변합니다. 예를 들면 조용히 해. 한 명일 때 sei ruhig 아니면 여러 명일 때 seid ruhig 이라고 합니다. 존댓말로 조용히 하세요. Seien Sie ruhig 이라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Hab keine Angst 아니면 habt keine Angst 이라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Haben Sie keine Angst 이라고 합니다. 회원이 돼. Werde Mitglied 아니면 werdet Mitglied 이라고 합니다. 회원이 되세요. Werden Sie Mitglied 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명령문을 어떻게 만들지 배웠어요. 명령문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하지만 명령문 말투를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예의가 조정해야 하죠. 예를 들면 아이들을 혼낼 때는 예의가 별로 필요 없죠. 해! 그런데 나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요청할 때 예의 지켜야 되죠. 주세요. 그래서 예의 바른 명령을 만들기 위해 bitte가 붙이면 됩니다. Geh nach Hause는 예의가 없고 Geh bitte nach Hause 예의가 있습니다. Du, ihr, sie 다 그래요.
Geht bitte nach Hause. Gehen Sie bitte nach Hause. 자, 지금 독일어로 명령형 언제나 어떻게 쓰는지 배웠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청소해 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합시다. 이거 아마 엄마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의 필요 없는 문장으로 해봅시다. 청소하다, 독일말로 sauber machen 아니면 aufräumen 이라고 합니다. sauber machen으로 시작합시다. machen은 일반 동사이니까 gehen이랑 똑같이 n 빼고 do랑 쓰니까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machen의 명령이 mach 이라고 합니다. 방을 청소해 라는 말은 그래서 mach dein Zimmer sauber 이라고 합니다. aufräumen 쓴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räum dein Zimmer auf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의 바른 예를 봅시다. 택시 타면 운전자에게 얘기할 때 예의 지켜야 되죠. 기차역으로 가세요. 타다 아니면 태워주다 독일말로 누구를 사격 플러스 fahren 이라고 하죠. fahren 존댓말 형태의 명령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시죠? 존댓말이니까 원형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바르게 명령할 수 있는 방법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bitte 붙이면 되죠. 그래서 기차역으로 가세요. 독일말로 fahren Sie mich bitte zum Bahnhof 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리책 Kochbuch. 요새는 요리책들이 자주 반말로 쓰여져 있죠. 토마토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세요. 독일말로 번역합시다. 자르다 schneiden 이라고 합니다. schneid는 빈든이랑 똑같이 끝에 들어가는 den 있죠. 그래서 명령에 e 붙여야 됩니다. 두 같은 경우에는 schneiden의 명령형 schneide 있죠. 토마토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세요. 독일말로 그래서 schneide die Tomaten in kleine Stücke 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여기서 껍쟁이를 뜻하는 독일어 단어를 씁니다. der Angsthase. 직역하면 무서워하는 토끼. 무서워하지 마. 그래서 껍쟁이 아니면 무서워하는 토끼 같이 굴지 마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그래서 sein입니다. sein으로 명령을 하면 예외 형태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sei가 써야 합니다. 껍쟁이 같이 굴지 마. 독일말로 sei kein Angsthase 이라고 합니다. 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명령어 쓸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상황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명령 예의 수준을 보여줄게요. 먼저는 제일 쓴 명령, 마지막은 제일 예의 바른 명령. 뜻은 다 똑같습니다. 창문을 닫아주세요. Mach das Fenster zu. 창문 닫아. Mach das Fenster zu. 창문 닫아. Mach bitte das Fenster zu. 창문 닫아줘. Mach bitte mal das Fenster zu. 창문 닫아주세요. Mach doch bitte mal das Fenster zu. 창문 닫아주실래요? 여기서 꿀팁은 독일어 명령문 말할 때 속도와 강세가 중요합니다. 너무 크거나 바르게 말하면 군대 명령문식으로 나올 겁니다. 천천히 조심히 말하면 예의 바르게 들립니다. 명령문 말하기 어떤 언어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독일어도 그래요. 근데 지금 할 수 있겠죠? 수고하셨어요. 다음 레슨에는 이 문법들을 좀 더 연습합시다. 그때 봐요. 안녕. Auf Wiedersehen. Bis bald.